아이돌 모노가타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회에는 히로인즈의 2022년 이후의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히로인즈가 아이라이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이라이프의 결성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6월 아이라이프는 결성됩니다. 2021년 세계그룹을 출범시킬 때까지 히로인즈에도 팀들이 몇 개 있었는데 텐린, 펑커츠컴포, 아이라이프 이런 팀들이 있었고 히로시는 곧 해산을 했고 일부에서 말한 세 개 팀이 데뷔한 후에 오리지널 팀들이 계속 데뷔를 합니다. 텐시니와 나레나이, 트윈페일, 메이크미야, 트윈페일 멤버들의 다른 팀들 멤버들을 모아서 결성한 길티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점차 공연이 늘어나고 히로인즈 주최 공연도 그리고 히로인즈가 협력하는 사이방 공연들도 늘어나면서 출연시킬 자리가 많아지던 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공연장에 팬들도 모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팩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스타터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에 올라왔던 가변사면 믹스를 기억하는 노래 이 곡의 영향이 컸습니다. 가변사면 믹스가 그 전까지의 아이라이프 곡에 비해서 조회수가 잘 나왔고 여기서 용기를 얻은 아이라이프는 이 곡의 연장선으로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박이 나죠.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라이프에게 있어서도 히로인즈에게 있어서도 이 시리즈는 이 다음에 아이돌 라이프 부스터팩까지 나오면서 이어지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때부터의 아이라이프가 어떻게 멤버를 구성해 나가면서 회사의 시그니처 팀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리고 히로인즈는 아이스를 어떻게 아이라이프의 중심으로 만든지를 보면은 조금 재밌게 바라볼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들을 하기 전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한 멤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절하한다거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멤버에 대한 선호나 이런 건 개인적으로도 없고 약간 흐름에 있어서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뇌피셜이 조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재미로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팩이 히트할 당시 이런 유튜브 히트곡들이 흐름이 쭉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정확히 해보자면은 초 토키미키 센텐부의 스키, 프루츠지퍼의 와타시노 이치반 카이 토코로 그리고 타카네노 나데시코의 카와이 쿠테고멘 이 연장선에 스타터팩이 서 있는 노래였어요. 이 흐름들만 보면은 그래서 조회수로만 보면은 이 당시만 해도 이 곡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고 그리고 토끼새는 스타더스트 팀이고 특성상 스타프라 오타라고 하죠. 스타더스트 플래닛이라는 스타더스트 산하의 아이돌 라인 이 스타프라 오타의 고인물 팬덤이 있는 데다가 지상파도 나올 수 있었던 대기업 팀이었고 활동 기간이 비교적 긴 팀이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이 시기를 틈타서 새롭게 데뷔하고 떠오른 팀은 후루파, 타카네코, 아이라이프였죠. 근데 후루파와 타카네코라고 하면은 노래도 노래였지만 간판급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했고 프루츠지퍼는 사쿠라이 유이를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보다는 아이돌 경력이 없지만 누가 봐도 데뷔부터 아이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던 마츠모토 카렌이 있었고 타카네노 나데시코는 설명이 필요 없죠. 마츠모토 모모나가 라스트 아이돌 이후에 최고의 리즈 시절을 현재까지 찍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아이라이프의 당시 상황을 보면 운영이 판단하기에는 아이라이프가 한 단계 더 큰 그룹으로 커나가기에는 이런 간판급 멤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운영이 아이라이프를 아이스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멤버 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돌 라이프 스타터팩이 올라온 이후에 바로 노래는 버즈하기 시작했고 6월에 올라왔는데 이 6월에 호노카리리를 길티 멤버로 겸임을 시키면서 길티를 데뷔시킵니다. 기루기루라는 팀이 히로인즈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공들인 팀이었어요. 트윈페일의 두 멤버에다가 야코세 하뮤지에서 코아이를 겸임시키고 논피크의 간판 멤버인 코노세 아루카를 겸임시키고 아이라이프의 코노카리리를 겸임시키면서 각 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멤버들을 한 대 다 모으니까 지금도 꽤 중요도를 높게 활동을 시키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많이 나와요. 그만큼 2024년 TU 메인 스테이지 쟁탈 라이브에도 나왔고 6월에 리리를 이렇게 겸임을 시키고 7월에 아이코르로 활동하고 있던 아이스를 아이라이프에 겸임을 시킵니다. 여기서 아이라이프의 운명도 바뀌고 아이스와 아이코르의 운명도 바뀌고 많은 부분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운영 입장에서 아이스를 온전히 아이라이프의 중심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한 작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곡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는데 아이스 가입 이후에는 공연장에서도 그 열기가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면은 이 포텐 덩어리 멤버가 합류를 하면서는 많은 팬들이 입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다른 팀의 간판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만한 멤버가 아이라이프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아이스의 인기도 아이라이프의 인기도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타터팩의 라이브 영상이 뮤직비디오가 떠오른 6월에 이어서 한 달 만에 7월에 바로 올라오고 이것도 아이스에 대한 홍보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아이스가 처음 타이반에 나왔을 때도 기대하고 보던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기대만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팀의 이런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아이라이프는 2022년 7월에 첫 3개 도시 투어를 개최합니다. 소메이한 투어라고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렇게 세 도시를 도는 공연을 하는데 이게 아이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수나 팀들이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나고야, 오사카 정도의 공연장을 채울 정도가 되면 이 세 개 도시를 돌고 이 다음은 이제 5대 도시 보통은 서일본, 후쿠오카, 동일본에서는 센다이나 삿포로 지역의 공연장을 더합니다. 여기서 인기가 올라가면은 공연장 캐파가 더 큰 쪽으로 올라가죠. 이 캐파를 아이라이프도 올려서 2023년 1월에 잽다이버시티 원맨 라이브를 하고 잽다이버시티가 캐파가 2,500명 정도 됩니다. 2022년의 상승 곡선은 역대급 소리가 나올 만큼 히로인즈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될 만한 한 해였습니다. 2023년 공연을 하고 순항을 하던 아이라이프에게도 2023년 5월에 아마네 유아의 사건이 터집니다. 보통 팀에서 한두 명이 인기를 독점을 할 때 다른 멤버들이 이런 치나가리 사건이 터지는데 흔하게 보는 풍경이고 아이라이프는 2023년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아마네 유아를 칼같이 탈퇴시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오랫동안 활동해온 멤버 둘을 졸업을 시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고 운영 입장에서는 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의미에서 팀을 회사의 간판팀으로 만들고 아이스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일종의 리빌딩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신멤버 오디션을 열고 이 신멤버들이 결정될 때까지 서포트 멤버 둘이 이 자리를 메꿉니다. 이때 지토모토 센터로 인기가 높던 후쿠마루 우사와 아담 리리스의 멤버였던 오토아리즈 이 두 멤버였는데 후쿠마루 우사는 아이라이프에 잘 어울리고 팀의 인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눌러앉혔고 오토아리즈는 9월 신체제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서포트 기간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후마루 우사 데려올 때 확실히 아이라이프가 이제 히로인즈 모든 팀의 상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지토모토가 돌아가려면은 인기 멤버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토모토의 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중요한 건 아이라이프였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올라가서 눌러 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토아리즈 같은 경우는 이때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스가 약간 아이라이프 곡과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강하긴 했어요. 역시 탈퇴했던 아마네 유아 목소리가 잘 어울리긴 했는데 아쉽죠. 아무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다 보니까 2023년 9월 신멤버들이 들어오고 나왔던 신체제가 현재의 아이라이프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명의 멤버가 활동을 종료하고 신멤버들을 오디션으로 뽑고 채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스 가입 1년 2개월 만에 아이라이프는 온전히 아이스의 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흥미롭게 바라봤던 건 졸업을 했던 2명의 멤버는 결성 멤버였고 아마네 유아도 가입 시기로만 보면 2021년 11월이어서 아이스보다도 빨랐고 거의 예외 없이 팀이 큰 인기를 갑자기 누리게 되면은 입문하는 팬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기존 팬들이 오해를 받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운영 입장에서는 입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심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2024년 1월에 하나세마이 사건이 터지고 후보생으로 강등이 됐다가 7월에 다시 정식 멤버가 된 일을 제외하면 이 멤버들은 그대로 현재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 8월 16일 히나타에나 스즈메 나노의 졸업이 발표되면서 9월 1일 졸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팀이 잘 나가면 멤버들은 웬만하면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회사의 대우가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런 편인데 팀이 잘 나가는데도 회사가 블랙이거나 요구사항이 과해서 관두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아이라이프의 경우는 그런 걸 생각하기 어려운 게 다른 팀들도 보면 알기 쉬운데 회사 자체가
멤버 대접이 꽤 좋은 편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이 히로인지에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어느 팀이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졸업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모르는 일이 터져서 잘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계약 갱신이 안 돼서 머무르지 못한 것 아닌가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2022년이 아이라이프가 크게 떠오른 해라면 2023년은 아이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아이돌계에서 자리를 잡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후 핫스테이지에도 올라갔고 연말 모모크로가 여는 모모이로 가업전에도 나갔고 아이스는 아이돌계에서 마츠모토 모모나 마츠모토 카렌에 이어서 신성으로 떠오르기도 했고 특히나 인플루언서이자 지금은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이나노가 자기 오시맨이라고 아이스를 지목하기도 해서 여성 팬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는 바람에 이때 아이돌로서도 다른 팀의 간판 큰 멤버들 부럽지 않게 최고의 인기 멤버로 올라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8월까지 아이라이프와 히로인즈는 질주 중입니다. 히로인즈 타이틀을 걸고 하는 공연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이라이프의 공연 특징이 팬들의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다가 몰려드는 숫자가 원하더 레벨 수준이라 이 낙수 효과까지 나오는 중이에요. 아이라이프 뿐만 아니라 히로인즈의 다른 팀들까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라이프로 입문을 해서 나코세 아뮤즈, 논피크 이런 팀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라이프는 특전회가 너무 빡세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이라이프가 어떻게 아이스를 중심 멤버로 만들고 운영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생각하는 얘기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또 결정을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